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글로벌 경제 중에서 브라질 경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지속적으로 오를까요? 라는 궁금증이 또 있으신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브라질 하게 되면 또 유명한 게 삼바춤이죠. 네, 삼바. 예. 지수도 삼바춤을 출 만큼 호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표현 괜찮네요. 네, 예. 브라질 경제가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기대감까지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지수에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관점 쪽에서 지난 몇 년간의 흐름들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왔고요. 지금 만약에 올해까지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5년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들입니다. 특별하게 정부 정책 쪽에서 어떤 어긋나는 모습들만 없다고 하게 되면 올해도 주가가 한 15%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예상 지수가 한 13만 2천 포인트 참 숫자만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의 월봉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 1월 달 때가 가장 저점이었다. 이때가 한 4만 포인트 정도 됐었죠. 근데 지금 올해까지 따지게 되면은 약 한 4년, 5년 정도 된 상황 쪽에서 거의 4배 가까이 지수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 다 했죠. 그만큼 강한 어떤 지수를 끌어올렸던 동력들이 그대로 브라질에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수로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 38% 그리고 2017년도 26%대 그리고 2018년도 15%대 작년도 31% 가까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오히려 한 지수를 4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효과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즉 브라질 경제와 또 브라질의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게 담당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브라질 경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먼저 보이시는 게 왼쪽에서 달러 대 헤어화의 환율입니다. 예.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 과거 같은 경우는 브라질 경제에 대한 위축 때문에 브라질 헤어화가 상대적으로 약세폭이 컸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추이를 보게 되면 오히려 고점을 계속 경신할 만큼 그리고 또 최고가를 넘을 만큼 헤어화에 대한 어떤 강세 기조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브라질 GDP 성장률 추이죠.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10년도 때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브라질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 대표적으로 이때 같은 경우는 룰라 정권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좌파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많이 이어지면서 네. 한때는 경제 성장률이 2016년도 초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까지 역성장 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개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물론 흐름을 봤었을 때 플러스권이 강하게 그래서 어떤 4, 5%대 성장세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부진을 잊었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한 2%에서 1%대 상승세는 꾸준하게 연간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안정의 포인트를 맞추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도의 위험을 표시하는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015년도 한 490bp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00bp 이하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다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브라질 경제의 자신감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정책적인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브라질 정부가 야심차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연금 개혁안을 통과를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그동안 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던 부분들을 조절을 하기 시작하면서 연금 수령 연령과 납부 기간을 모두 다 늘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물론 국민들한테는 좀 혜택이 적게 돌아가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재정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향후 10년 동안에 약 한 227조 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네. 방안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재정을 조금 더 보강시키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또 세제 개편 같은 경우도 눈에 띄는데
지금 법인세율이 현재 34%대에서 24%대까지 내릴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업들의 활동을 세금 부담 쪽에서 덜어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국유기업 민영화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134개 국영기업 중에서 12개를 제외하고 모두 민영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민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 경제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기업 측면에서 높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브라질 하게 되면 글로벌 투자를 하는 관점 쪽에서 벌써 한 5, 6년 전부터 브라질 국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이 이어졌던 부분들이죠. 한때는 헤아라가 급락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부분들도 뭐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은 만약에 작년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년 초에 투자를 했으면은 약 한 1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지금 이자 수익과 그리고 시세 차익 또 환 차익까지 같이 들어가죠. 헤아라 강세 부분까지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벌써 한 25% 이상 수익이 났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글로벌 투자를 할 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또 브라질의 흐름들 계속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추가 개혁 작업 이런 속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활력을 보이다 보니까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맥락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얘기, 특히 이제 소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경기가 회복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다라는 흐름들 알 수 있는데 게다가 이제 중국과 이런 부분도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무역 합의에 대한. 그런데 이제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지갑을 열고 있다라는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 이 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소비와 관련된 모멘텀은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또 동력이다 보니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앞서서도 브라질 지수가 부러웠는데 이번에도 맘 놓고 지갑을 여는 미국 시민들이 또 부러울 수밖에 없는 소비가 강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슈퍼 세러데이라고 하는 쪽이 부각이 된다라는 쪽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슈퍼 세러데이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에 토요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크리스마스 전이다 보면 또 마음이 푸근하죠. 그리고 일단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벌었던 돈이 있다 보면은 또 마음 놓고 쓴다라는 관점 쪽에서 작년에 미국의 소매업체가 이날 판매했던 매출액이 344억 달러. 그래서 약 한 4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쇼핑 금액만으로 사상 최대고요. 작년 대비해서 8.5%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잘 알려진 것처럼 만약에 미국에서 소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즌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알려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를 넘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슈퍼 세러데이가 오히려 최근에 가장 부각을 받는 또 하나의 소비 관련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쪽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객만 하더라도 1억 4,780만 명, 뭐 미국의 인구를 생각하게 되면은 뭐 거의 다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작년에 1억 3,400만 명 대비해서 1,000만 명 이상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기존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쇼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여성은 의류, 남성은 IT 이쪽으로 가서 쇼핑몰 가서도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 여성도 의외로 애플이나 베스트 바이 관련된 어떤 스토어에 들어가서 어떤 매출을 크게 담당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성도 따른 어떤 차별도 그렇게 크게 없이 이제 어떤 소비 측면들이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흐름들은 일단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 이 부분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도 늘고 임금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가계 재정도 많이 개선됐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실업률이 3.5%대까지 사상 최저치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보이시는 게 왼쪽이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저점을 기록한 뒤에 꾸준하게 실업률이 떨어진 것과 함께 임금도 올라가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GDP 대비한 가계 부채도 지금 거의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즉 또 돈이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부채를 안 쓰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죠. 그런 쪽을 봤을 때 또 하나 두 번째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온라인 쇼핑에 대한 주도 부분입니다. 예. 이번도 마찬가지로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부터 온라인 쇼핑은 한 58%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월마트, 아마존, 코스트코, 타깃 같은 온라인 매장들이 당일 배송과 관련된 부분들도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또 이번에 이어졌던 부분들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가 거의 60%대 이상씩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타겟이나 콜스 같은 경우도 그 성장폭이 뚜렷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아마 미국의 또 소비 시장 쪽에서 온라인에 대한 기대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들은 계속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경제 괜찮고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역시나 소비 증가를 이끌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의 변화 추이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관전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였고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미수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